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는 교직에는 뜻이 없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이제 그때 IMF가 나고 이래서 이제 전문직으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를 공부하고 이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재무부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이제 다시 국어교사로 전공을 살려서 지금은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회계사를 공부한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국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회사원으로 일하기 쉽지 않아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IMF 이후에 미국 회계 기준으로 이제 많이 회사들이 회계 기준을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 수요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제가 취직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국어국문과 출신이고 경제 경영 쪽은 하나도 모르다가 회계를 다시 공부했는데 이제 공부 과정도 조금 공부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것은 시험에 합격했지만 합격하고 나서 이제 뽑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전공자나 이제 경험자를 더 선호하는데 저는 이제 비전공자의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서 이제 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을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일이 또 이제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국어를 전공한 교사를 뽑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저는 일반 공립처럼 국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수업을 디자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1학기 때는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고요. 2학기 때는 최인철 교수의 이제 프레임 이거를 이제 부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평범하게 이제 국어 교과서만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수업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학생들이 뭔가 토론식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한 학기에 책을 한 권을 다 읽고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이러한 수업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을 디자인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발표 수업을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은 꼭 물어봐요. 선생님이 발표에 대한 대본 적어와도 되나요? 스크립트 적어와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적어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보고 줄줄줄 읽으면 안 된다. 그거는 발표가 아니다. 그건 그냥 보고 읽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PPT로 만들고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앞에 나오면 당연히 떨리죠. 같은 반 친구들이라도 앞에 나와서 말하면 떨려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걸 떨리니까 스크립트를 보고 그냥 줄줄줄 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더 말하기를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하든 자기 생각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론식 수업을 좀 더 이제 기획을 하고 더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면 책을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희귀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마저도 이제 만화책이 많습니다.
뭔가를 읽는 친구들이 굉장히 점점 드물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물론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이제 질문거리도 나오고, 이제 질문거리가 있으려면은 이제 뭔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뭔가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유튜브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방송들을 보면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읽고 책의 내용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아이들과 서로 토론식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책의 저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이제 읽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의 문해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이제 저는 이제 국어와 한국사를 또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제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라서 좀 더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역사책을 읽을 때 주로 문제가 더 많이 되는데요. 국어책보다도 이제 한국사 책을 읽을 때 그 단어들이 역사의 책에서는 더 한자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방송들에서 공중파 방송에서조차도 이제 줄임말이나 이제 외래어가 너무나 많이 남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고요. 아이들이 한자를 이제 많이 알지 못해서 이제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거기에서 이제 읽고 뭔가 이해가 되어야 질문거리도 나오고 자기가 생각이 나오는데, 그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질문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확립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저희는 또한 더 특이하게 이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국어를 제외한 다른 수업을 이제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로 된 책보다는 영어로 된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말보다는 영어로 된 책이 더 편하게 쉽게 술술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자 공부를 따로 하는 아이들도 물어보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있고, 세대상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미디어에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세대상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 세대, 또 젊은 세대의 그 문해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 문해력, 이제 그런 독해력이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